자, 일단 직선의 방정식, 직선에 관한 단원이기 때문에 얘는요, 이 단원에서는 선과 선과의 관계, 그 다음에 앞 단원이 점에 관한 단원이었잖아. 점과 직선 간의 관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 했을 때 얘들아,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표현이 가능해요. 우리가 1차 함수 배웠었고요. 여기서. 이것도 직선의 형태로 표현되잖아. 앞에 표현되죠.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얘도 직선을 나타내고요. 얘를 1차 함수라고 표현하죠. 얘도 직선이라고 직선을 나타내. 얘네들의 차이는 뭘까요? 이름 부를 때는 1차 함수를 부르고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둘의 차이. 둘의 차이. 직선의 방정식과 1차 함수의 차이.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데. 먹지 마. 설명. 차이가 뭐예요? 몰라? 몰라? 야, 1차 함수 언제 배워 그러면? 중학교 1학년.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이란 말은 언제 나오니? 고등학교 1학년. 직선의 방정식은 언제 나와요? 뭔 소리야? 고등학교 3학년. 1차 함수 할 때 직선의 방정식도 나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직선의 1차 함수 한참 배워. 막 평행이동도 배우고 기울기도 배우고 막 배워. 그 다음에 1차 함수의 활용 파트에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거든? 전혀 기억이 안 나니? 그래 얘들아. 그렇게 나오는데 그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뭘 하냐면 x는 p 혹은 y는 q. 자, 이 두 개의 직선을 배우고 나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얘기가 나와. 자, y는 p하고 y는 q라는 이 두 개의 직선은 뭐예요? 대답을 해, 빨리. x는 p, y는 q라는 직선 어떤 직선이야? x가 p인 쭉 그거. 축에 평행한 직선이죠, 그렇죠? 네. 축에 평행한 직선이야. 그럼 이 직선까지 포함하면 얘를 배운 다음에 요거를 포함한 다음에 얘하고 얘를 포함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하고 얘를 배우고 나서 1차 함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야 그러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물어보지 않겠지만 문제에 물어보진 않겠지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자, 얘를 1차 함수 실컷 배우다가 얘하고 얘를 포함시켜서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 왜? 얘 또는 얘 둘 중에 하나가 함수가 아니기 때문이야. 뭐가 함수가 아니야 그러면? x는 p가 함수가 아닌 거지, 그렇지? 그래서 함수가 아닌, 근데 얘는 직선의 형태잖아. 함수가 아닌, 어쨌든 얘도 직선이거든. 이 직선까지 포함해서 모든 직선을 아우르는 개념이 직선의 방정식인 거고. 이 1차 함수는 뭐야? 모든 직선 중에서 모든 x는 p를 제외. 그렇죠? y축에 평행한 이 직선만 제외하는 걸 우리가 1차 함수라고 표현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직선과 직선의 관계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할 텐데 하기 전에 자 여기 a가 뭐예요? 우리가 1차 함수 형태로 표현했을 때 a를 뭐라고 그래요? a는 기울기, b는 y절편. 자, 기울기는 어떻게 표현하니? 기울기 x의 증가량분의 뭐예요? y의 증가량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그렇죠? 얘를 기울기를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죠. a-b 이거분의 f의 a 마이너스 f의 b. 자, 이것도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지, 그렇지? a, fa 점과 b, fb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더 추가돼요. 이런 거. 자,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왔어. 네, x축이야. x축과 이루는 각이 알파야. 이 직선의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되니? 알파일 때. 다시. 자,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요 각이 알파래. 기울기. 탄젠트 알파죠. 아, 이게 진짜 모르는 거야? 대답해야 된다, 얘들아. 자, 우리가 이 점과 이 점을 생각했을 때 탄젠트 알파가 왜 기울기가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었을 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게 기울기거든. 근데 탄젠트 알파가 뭐야? 요거 분의 요거잖아. 그렇지? 여기 수직일 때. 그래서 이렇게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나왔을 때 기울기가 뭐가 된다? 탄젠트 알파가 된다.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상식적으로 이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 얘가 1이야.
이렇게 주어졌어. 뭔가의 식이. 이 식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 식을 다시 y는 이렇게 바꾸니? 이렇게 바꿔야 되니? 자, 이렇게 주어진 이유가 뭘까요? 식이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라고 주어졌어, 얘들아. 그러면 이 식이 뭔가 의도를 갖고 이렇게 식이 표현된 거거든. 뭘 가르쳐주고 있니, 우리한테? 함수인데 갑자기 왜 근? 뭐지, 뭐? 태연아, 뭐야? 기울기. 그쵸, x였잖아, y. 자, 이렇게 표현됐을 때 x의 절편이 뭐고? x의 절편이 a고요. y의 절편이 뭐예요? b예요. 왜냐하면 x 절편 구하라고 하면 y에다 몇 대입하니? 0. x 절편 구하라고 y에다 0 대입하지. y에다 0 대입해봐. 이 없어지지. 네. 그럼 x는 몇이야? A. a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표현됐을 때 x 절편이 a, y 절편이 B. b.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도 주어지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할까? a분의 x 마이너스 b분의 y 얘가 7 이렇게 나왔어. x 절편 몇이에요? 7. y 절편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b라고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 번만 두 가지가 있어. 어쨌든 이런 형태가 주어진다는 건 우리한테 절편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y는 0 대입하면 어쨌든 없어지지. 그럼 a는 7a가 되는 거고, x는 7a가 되는 거고, 그렇지? y 절편 구하기 위해서 x에다 0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7b가 되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 굳이 이 틀에 맞추고 싶다고 하면 얘를 7로 나누는 거지. 그치? 그래서 7a 분의 x 플러스 마이너스 7b 분의 y 얘가 몇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면 돼. 어쨌든 식 자체가 직선 자체가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는 건 우리한테 이렇게 y는으로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지? 우리한테 x절편과 y절편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다. 그거 받아 먹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자, 이 단원에서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직선과 직선 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다고 했잖아. 그럼 직선과 직선과의 관계는 뭘 말하는 걸까? 뭐가 있을까? 직선과 직선 간의 관계. 직선과 직선 간의 관계. 거리 이런 거는 사실 관계. 거리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제 할 거고,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직선과 직선 두 개의 직선. y는 ax 플러스 b. y는 a 다시 x 플러스 b 다시 두 개의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 0. a 다시 x 플러스 b 다시 y 플러스 c 다시는 0. 자, 직선의 방정식 형태, 1차 함수의 형태. 직선과 직선, 두 직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두 직선이 일반적으로 한 점에서 만나요. 그죠? 일반적으로 한 점에서 만나거나 또 어떻게 되니? 두 직선의 관계? 평행할 수 있지. 그치? 평행. 그 다음에 일치예요. 그래서 끝. 일단 이거 세 개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봐봐. 1차 함수와 1차 함수가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한 점에서 만난다. 일반적으로 다 한 점에서 만나니까. 굳이 만약에 그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면 그냥 방정식 풀면 되지. 그치? 교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면 방정식 풀면 돼. 우리 많이 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평행하다. 그럼 뭐 해야 돼? 두 직선이 평행하다. 기울기가 같고, 그 다음에 y 절편은 그치, 다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일치. 두 직선 일치. A는 A 다시 B는 B 다시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근데 봐봐. 이렇게 표현하면 직선의 방정식 형태야. 그치? 직선과 직선이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이 직선과 이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식의 형태 자체가 이거 어떤 형태니 이거? 잡혀요. 언제 봤어 이거? 언제 많이 봤어요? 봤어. 그치, 연립방정식이죠. 연립방정식이잖아. 그치? 연립방정식의 형태거든? 연립방정식에서 이 연립방정식을 풀었어. x는 3, y는 1 이렇게 나왔어. 그럼 그 3, x는 3, y는 1이라는 게 뭐야? 교점. 이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인 거지.
그치?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얘들아 한 점에 얘도 마찬가지로 한 점에서 만나고 얘도 평행하고 얘도 일치할 수 있거든. 그러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연립방정식의 해거든. 그러면 이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건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럼 우리가 연립방정식에서 해가 없을 조건이 뭐였니 얘들? 해가 없을 조건? 연립방정식에서 해가 없을 조건? A-분의 A는 B-분의 B 얘는 같아야 돼. 그치? 왜? 기울기가 같으니까. 기울기와 관련된 거니까. 얘네들은 같고 뭐가 다르다? C-분의 C는 다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당연히 일치면 같고 하면 되는 거. 그치? 자, 여기까지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하고 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하고 와. 이거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이거 물어봐 안 물어봐? 물어보면 보겠지. 거의 안 물어보지. 그치? 관심 대상이 아니야. 왜? 중학교 과정에 하고 왔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물어보는 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정말 많이 활용하는 건 이거예요. 수직. 두 개의 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 이거를 제일 많이 쓰죠. 제일 많이. 원의 방정식에서도 계속 많이 활용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수직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두 직선 1차함수로 표현된 요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다 알죠? 뭐예요? 기울기의 곱이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일단 요거 이게 제일 많이 쓰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 형태로 주어졌어. 이건 좀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형태로 주어졌을 때 수직으로 만난다. 어떻게 하면 돼요? 물론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두 개의 식을 이렇게 바꿔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을 해도 돼. 그치? 근데 이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수직 조건으로만 딱 뭔가 그냥 답을 내고 싶으면 여기 x 앞에 개수들 있죠. a 곱하기 a 다시 한 거 플러스 b 곱하기 b 다시 한 개 0이면 돼. 오케이? 알겠니? 이거 자주 쓰나 어쨌든 기억해 둡시다. 수직 조건 자주 물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수직 조건 두 직선 수직으로 만나 그러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하면 되고 이렇게 주어진 경우에는 x의 개수끼리 곱하고 y의 개수끼리 곱해서 더하면 0이다. 알겠죠? 알겠어요? 자, 직선과 직선 간의 관계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하면 될까요, 얘들아? 직선과 직선 간의 관계도 했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우리가 뭘까요? 점과 직선. 점과 직선은 좀 뒤에. 점과 직선은 좀 뒤에. 자, 요거를 합니다. 이거 잘 들어야 돼. 여기까지 사실 약간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제부터 약간 이런 과정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들. 자, 얘는 앞으로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 정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잘 들어.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자, 이런 직선이 있어. 그 다음 a 다시 x 플러스 b 다시 y 플러스 c 다시 는 0. 자, 두 개의 직선이요. 한 점에서 만나. 그 교점의 좌표가 p, q야. 오케이? 그러면 자, 얘도 p, q 지나고 얘도 p, q 지나니까 여기에 있는 x랑 y에 p, q 대입하면 0 나오고 요 직선의 x에다 p, q 대입하면 0 나오지. 그치? 여기까지 되지. 근데 심심해서 이런 짓을 한번 해봤어요. 이런 짓을 한번 해봤어. 수학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이런 짓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봤어요. 이런 행동을 한번 해봤어요. 자, 봐봐. K는 상수예요. K 상수. 자, X에 관한 몇 차니 이거? 이식. X에 관한 몇 차씩? 1차죠. 1차씩. Y에 관한? 1차죠. 1차씩. 그럼 얘는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어떤 형태야? 얘도 직선이지. 얘도 뭐야? 식은 뭐 엄청 길지만 얘도 어쨌든 뭐야? 직선이요. 직선이에요. 자, 원래 우리가 이 직선이 있었어, 그치? 원래 이 직선, 얘를 우리가 1번 직선이라고 하고요. 얘를 1번 직선이라고 하고, 얘를 2번 직선이라고 하고요. 이거 전체를 3번 직선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 3번 직선이라고 하는 건 어떤 직선일까? 그걸 생각해봐야지. 3번 직선 어떤 직선일까? 봐봐. 아까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 뭐야? P, Q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3번 직선을 만들었어. 3번 직선도
여기에 있는 x, y에다가 p, q 대입하면 얘는 0 나올 거고 여기에 있는 x랑 y에 p, q 대입하면 k가 뭐가 되던지 간에 일단은 얘도 뭐예요? 0 나오겠지. 그럼 어쨌든 이 3번 직선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는 지나가? P, Q. P, Q는 지나가겠지. 자, 의미 자체가 이런 거예요. 자, 1번 직선 이렇게 지나가. 2번 직선 이렇게 지나가. 자, 그러면 이 교점의 좌표가 뭐였어? P, Q. P, Q였지. 그럼 이 3번 직선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K 값에 따라서 다양한 직선의 형태가 나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어디는 지나간다? P, Q는 지나간다. 오케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 자체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유도가 된다면 이 식 자체가 직선을 나타내는 건 맞는데 어떤 직선이냐라고 물어보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떠한 직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문제 이렇게 나왔어. 만약에 똑같은 건데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k 뭔가 이렇게 나왔어. 거든요.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미안. 이렇게 나왔는데 이 직선이 1,3을 지날 때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대입. 대입하는 거죠. 그렇죠? 대입해서 1, 3 대입해서 k값 구한 다음에 넣고 다시 정리해주면 어떤 직선이 나오겠지.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어쨌든 식 자체가 이런 형태로 딱 정리가 됐을 때 이런 형태의 식을 딱 보자마자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떠한 새로운 직선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치? 여기 하나 정도 더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봐봐 3번 직선은 이 두 직선의 교점 P, Q를 지나는 어떠한 직선 당연히 다 가능한데 오로지 하나의 직선만 안 돼. 뭐는 안 될까? 하나는 안 되거든. 어떤 직선은 안 돼? 모든 직선이 가능합니다. P, Q를 지나는 어떠한 직선도 이 3번 직선은 가능한데 뭐는 안 될까요? 자, 얘는요. K가 앞에 있는 이 3번 직선은 K가 앞에 있는 요 직선, 2번 직선 있지. 2번 직선은 만들 수가 없어요. 1번 직선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K가 몇이면 돼요? 0. K가 0이면 그냥 없어져 버리니까 1번 직선은 가능해. 3번이랑 1번은 그렇지? 2번 직선은 아무리 뭐 K에다 몇을 대입해도 이미 이 직선의 형태가 딱 결정돼 있지. 근데 얘하고 얘가 일치되지 않는 이상은 다른 변수, 다른 x, y 개수들이 합쳐지는 형태구나. 그러니까 무조건 다른 직선이 될 수밖에 없어. 만약에 얘하고 얘가 같은 비율로 같은 직선이라고 하면 이미 이런 형태가 아니겠지. 인수분해에서 묶여서 나왔겠지. 자, 하나의 직선이 됐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서로 다른 직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3번 직선은 이 두 직선의 교점이 요점 반드시 나는 어떠한 직선도 가능하지만 2번 직선은 불가능하다. 그것만 일단 좀 기억하세요. 이거 물어보는 것도 많아.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응용되는지 너희들 문제를 좀 풀어보면 돼요. 일단 이거 좀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게 뭐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엄청 중요해 진짜 어마어마한 도형의 방정식에서 단 하나의 공식만 뽑아라. 그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얘들아. 예를 들어서 A점 좌표 주어져. 그 다음 직선식 주어져. L 직선식 주어져.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A점에서부터 여기 수선 내리 요 길이라는 건 다 알아. 그치? 요 길이야. 요 거리 D 이렇게 했어요. 자, 어떻게 구하니? D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이것들아? 자, 봐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L식 주어진다고 했죠? 요식. 그러면 얘하고 얘는 수직이니까 요 연두색 직선의 기울기 나오지. 그 다음에 A점 알지? 그러면 이 직선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 직선 구할 수 있지. 교점, 기울기 알고 교점. 얘 지나니까, 그치?
그러면 이 직선과 L과의 교점, 이 점 좌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그럼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나오겠지. 근데 이게 자주 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복잡하니까 공식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 자, 그래서 A점의 좌표를 뭐라고 해요? A점의 좌표를 x1, y1. 보통 공식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직선 L이라고 하는 걸 A나 AX에 플러스 BY에 이렇게 가정하면, 그렇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루트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거분의, 그렇죠? 절대값에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무조건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방법 없어. 증명 과정 너무 복잡해서 책 안 나와있어요. 이거는 책에도 잘 안 나와. 가끔가다 어떤 심화 교재들 있잖아. 그런 심화 교재들에서 페이지를 뭐 한 두세 페이지 정도 할당해서 증명하고 있는데 증명 과정이 크게 의미가 없어. 너희들 알아둬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결론만 기억합니다. 오케이? 증명하라는 거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해서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반드시 기억한다.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언제지 이거? 이 공식이 실제로 더 많이 쓰이는 거야. 이거는 언제 많이 써요? 원에서 제일 많이 써요. 원의 중심, 그렇죠? 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뭐 접선일 때, 뭐 거리, 뭐 반지름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 이용해서 제일 많이 쓰니까 기억을 해두면 되고요. 아까 누구지? 누가 했지? 기현이가? 기현이가 뭐 이런 거 했죠? 두 개의 직선이 평행이겠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도 마찬가지로 이 공식을 쓰는 거야. 이 직선이든 이 직선이든 아무 직선이든 한 점을 잡아. 그런 다음에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나오는 거지. 그죠? 거의 다 했어야 돼. 조금만 참으면. 그쵸? 그냥 하나만 더 하면 돼요.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이거예요. 이제 저번 시간 우리 평면 접하면서 이거 안 했잖아. 자취. 자취 안 했죠. 자취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자, 자취 문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취가 뭐야, 자취? 발자취. 그렇죠? 흔적 없어,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뭔가의 것들을 뭔가 찍어 나가다 보면 뭔가의 도형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뭐 직선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아직은 그릴 수 없지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 규칙에서 그런 점들, 일정한 규칙에서 점들을 찍어서 걔네들을 연결시켜봐라. 어떤 자취가 만들어지는지 이런 형태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취 문제가 나오면요. 일단 원칙만 기억하면 돼요. 원칙. 거의 다 틀려요. 원칙만 기억하면. 자취 문제는 첫 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취. 위의 한 점을 x, y로 일단 이거면 한 80% 풀어. 이거 80% 풀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f의 x, y는 0 이게 뭐예요? f의 x, y가? x, y가 다 어떤 관계식을 구해요. 이런 거죠. x, y가 다 관계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건 예를 들어보는 게 제일 좋아. 직선의 방정식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얘들아, 이렇게식 이 직선과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직선에서부터 그리고 이 직선에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라고 해요. 태어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뭐라고 했을 때가? 거의 다 했어. 이것만 끝나. 좀만 집중하세요. 봐봐. 어떤 한 점이 있는데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어때요? 같아요. 같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도 그 자취 위에 한 점이 되는 거겠지. 그렇죠? 물론
뭐 더 갈 수도 있죠. 여기쯤에도 길이 같은 점, 여기도 이렇게 길이 같은 점들이 존재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자치들, 이런 점들을 막 이어보면 뭐가 될 것 같아? 직선. 뭔가가 될 것 같아, 그죠? 직선이 이렇게 될 것 같아, 그죠? 근데 어쨌든 이 직선이 자치인 거고 그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얘가 자치 위의 한 점이잖아, 그렇지? 자치 중에 하나잖아. 그럼 어쨌든 얘를 뭐라고 그랬나? x, y라고 준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이 점에서부터 직선의 방정식 주어진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까 안 나올까? 같다고 놓고 식을 세워서 풀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죠, 그렇죠? 나오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얘는 나와.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식이 두 개가 나와. 식이 두 개. 왜? 봐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이런 형태 절대값이 있잖아. 절대값이 있죠. 그럼 봐봐.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라고 하잖아. 그럼 식 자체가 어떻게 돼? 절대값 A는 절대값 B 이런 형태의 식이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치? 얘는 어떻게 풀어? A랑 B랑 같거나 A랑 마이너스 B랑 같거나 이런 형태지. 이렇게 하면 태어나 직선이 두 개가 나온 거야. 왜 이래? 왜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왜 두 개가 나올까 얘들아? 절대값. 왜 절대값 때문에 두 개가 나오는데 왜 그럴까? 얘하고 얘의 각의 이등분선이잖아 보면, 그치?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 보라색이잖아. 근데 이런 직선은 몇 개가 있어? 두 개. 얘도 있죠.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는 이 각도 뭐예요? 이등분하는 직선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당연히 두 개가 나와요. 알겠죠? 당연히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네 둘. 이 직선과 이 직선은 지금 딱 봤을 때 몇 도로 만나? 몇 도로 만나? 90도로 만나는 거야. 왜? 동그라미 x인데 동그라미 더하기 x 몇 도가 돼야 돼? 그래서 90도. 90도가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두 개가 나오는 거고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해요? 기울기를 보고 결정했지.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기울기를 보고 결정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가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요. 문제 풀다 보면 뒤에서 자 삼각형 내심좌표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내심좌표. 그러면 저번 시간에 내심좌표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 내심 뭐야?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 그 다음에 각의 이등분선. 교점 얘가 내심이지. 그래서 이 점 좌표, 이 점 좌표, 이 점 좌표 주어지면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다. 그러니까 요 점 구해서 얘하고 얘를 이 직선 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이 직선 구하고 둘의 교점 구해서 얘 찾으라고 그랬지. 근데 이제는 하나의 방법이 더 나온 거예요. 이 자치를 이용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 내접한 원, 이 원의 중심이 내심이잖아. 그럼 이 내심에서 어디까지? 직선까지 거리. 얘하고 얘가 어때요?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자, 문제에서 이 직선과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주어져. 그러면 이 내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같다. 이 식을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문제는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여전히 있죠. 왜?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직선이잖아. 그래서 이 직선의 식을 원하는데 누구도 나와? 얘도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럼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다고 하면 얘도 나오지만 얘도 나오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주면 되는 거야. 뭘 보고? 기울기 보고. 오케이?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자기 편한 방법으로 하면 돼. 알겠지? 문제 풀어. 이 넓이 이등분하는 직선 얘기했나? 넓이 이등분? 이거 1초는 아니고 한 30초 끝나. 야, 넓이 이등분하는 직선. 야, 원의 넓이를 이등분해 직선이 어떻게 돼? 원의 넓이를 이등분해. 중심지나면 되는 거지. 중심지난 직선이야. 자,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해.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해. 꼭지점과 밑변의 중점. 중선입니다. 중선. 이 한 꼭지점을 지나면서 대변의 중점을 지나면 넓이를 이등분해. 오케이? 그럼 직사각형 있어.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해. 어떻게 하면 돼?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넓이를 이등분해.
오케이? 근데 이건 사실 거의 다 되는데 가끔 가다가 삼각형에서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가. 이런 식으로 가. 이런 직선 이 삼각형 넓이는 2등분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다. 다 구해야 돼. 알겠죠? 이러면 진흙탕해. 욕 한번 해주고 막 다 구해야 돼. 어려운 문제. 알겠죠? 이런 경우도 있다. 뭐 가끔 가다 애들이 막 무게중심을 지난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무게중심 아니에요. 무게중심을 지나는 점은 뭐 무조건 넓이가 2등분 하는데 그거 아니고 그냥 중선이면 2등분 하는 거고 그 외에 분할하는 점 같은 경우에 직선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 그래서 전체에서 뭐 뭘 빼든지 사각형을 빼든지 뭐든지 이렇게 해야 돼. 알겠죠? 자, 지금 추가적으로 더 설명할 거는 사실은 있지만 유형 문제 좀 풀고 천천히 좀 더 질문 받으면서 합시다.